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홍쇼 저희가 이렇게 세트장 새롭게 준비하느라고요. 5분 늦게 시작한 거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와, 오는 동안에 비가 갑자기 내려서 좀 비를 좀 맞고 왔네요. 확실히 좀 날씨가 비가 내리면서 시원해진 느낌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곧 시작이고요. 여러분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홍쇼는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이런저런 궁금한 거, 또 제 개인적인 근황이라든지 최근 시사와 관련된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인사 올려야죠. 로즈 K 님이 제일 먼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아요. 아르모니아님, 박혜수님은 정신과 약을 2년 동안 복용하고 계시고 멜라토닌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 상관없고 드십시오. 멜라토닌은 푸드입니다. 식물, 선인장 이런 데서 추출한 거고, 그리고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비타민 C나 E보다도 몇 배나 강력한 항산화, 항노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유가 된다면 드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약과 함께 푸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김성수님 반갑고요. KK님은 40대 중반의 여성, 미혼인데 여드름. 함익병 선생님께 다니고 계시는군요. 인데놀, 크리오신, 또 제료큐탄, 네. 여드름에 도움되는 약들은 전부 다 쓰고 계시네요. 자, 갑상선에 양성혹이 있는데 괜찮느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부 다 갑상선 혹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약물들은요, 평생 먹는 거 아닙니다. 또 증세가 가라앉으면 끊을 수 있고요. 네, 중독되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유무현님 반갑습니다. 김안젤리나 이연수님, 멍이롱이님, 사라영님, 라일락세브님, 코로나 지금 백신을 맞는 것보다는 걸리면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약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멍이롱이님이 강남의 난자 냉동병원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노년이고요. 글쎄요, 미즈메디나 강남차병원 이런 데가 유명하긴 하고, 마포에 있는 라헬 여성의원이라고 제 의과대학 후배 네 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력 있는 병원이고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불임이나 난임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뮤리엘님 반갑고요. 산들레님, 연희님, 이창훈, 보라킴, 준, 엄지님, 이창훈님, 마마미아님, 유미연님이 중학교 손자가 강박 우울증이 있다. 근데 중학생이니까 이게 이제 내재적인 심각한 병이라기보다 학업 스트레스로 많이 생기거든요. 바로 약을 먹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운동 같은 거 조금 공부하는 의무로 해야 할 그 시간에 조금 본인이 좋아하는 걸 좀 할 수 있게 여유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라는 게 아주 긴 경쟁이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포텐셜을 키우는 당장의 퍼포먼스는 안 나오더라도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이걸 좀 톤다운 시키는 약간의 휴식, 약간의 운동, 좋아한다면 게임도 좀 하게 해주고 이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BS님이 폐암일기의 고용량 비타민C, 저라면 한번 해봄직할 것 같아요. 네.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저거 한다고 몸에 해로운 건 아니니까. 네. 저라면은 비타민C 한 번쯤 해봄직하다. 근데 주사요법보다는 그냥,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바이타민이라는 게 푸드인데 비타민 C든 B든 주사로 맞는 건 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다. 그런 나라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에는 이제 제약회사나 일부 의사들의 수익을 위한 잘못된 권유가 작용하고 있다. 굳이 주사로 맞을 이유가 없다. 푸드기 때문에요. 네, 유영미님 반갑고요. 윤희님 오셨네요. 김은숙님도 반갑네요. 앵란이님, 보라킴님, 박탈성 각질 융해증과 발무좀과의 차이. 네,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피부과의 전문적인 영역인데 박탈성 각질 융해증이 훨씬 더 좀 위중하고 까다로운 거죠. 말 그대로 뭐 피부가 녹고 떨어지는 거니까 무좀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근데 이제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어떤 내 몸에 맞지 않는 약물 같은 걸 잘못 먹었을 경우에도 생기고 피부과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역량보다 훨씬 높은 질문이네요. 카페라테님, 행복소금님, 페치카님, 레몬님, 또 길해광님, 몸에 털이 안 난다. 털 나게 하는 약이 있냐? 있죠. 네, 하이퍼뮤틸리즘이라 털 많이 나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근데 털 나서 뭐 좋은 게 있나요? 네. 어쨌거나 이 부분도 피부과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자님은 차병원이 네, 비싸다.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동 난자 이거는 뭐 이렇게 꼭 큰 병원에만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작더라도 전문 병원이고 의사가 실력이 있으면 되니까요. 라헬 병원, 네. 아니면 뭐 마리아 산부인과 이런 데 괜찮습니다. 달팽이님이 지인이 폐암 수술, 술을 지금도 먹고 있다. 술은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됐습니다. 담배하고 똑같은 등급이에요. 술 마시면 부위를 막론하고 암이 조금이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끔 한두 잔 기분 좋게 마시는 건 좋아도 너무 이렇게 자주 또 과음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네, 영우님, HS님, 아밀로이드 검사. 네, 저거가 왜 궁금해 하실까요? 글쎄요. 예,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해주시면요. 답변을 드릴게요. 페치카님, 하면 괜찮죠. 네, 좀 자유롭게. 지금은 KL님,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네요.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 그 국가 가운데 가장 그 발달된 나라죠. 소득도 높고 사회 환경도 좋고. 네, 부럽습니다. 라일락님, 그리고 제이지킴님, 배롱나무님. 네, 이 셔츠는 오늘 제가 저녁 때 이제 제 아들 녀석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했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선물한 옷입니다. 네. 자랑해서 죄송하고요. 네. 행복소금님 10,000원 기부 감사하고요. 네, 나유경님, 두자님, 70대 운전자 교통사고 유달리 강조되고 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왜 나이 많은 운전자만 언론에서 부각하느냐. 실제로 사고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는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제 좀 뭐라 그러나요? 좀 터무니없는 사고 있죠. 급발진 같은 좀 과격하고 터무니없는 사고는 확실히 좀 죄송하지만 고령 운전자에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분들은 운전하실 때 조금 더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온몸 전체의 그 반사신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엉뚱한 페달을 밟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뭐 제한해야 한다, 뭐 이런 건 너무 과격한 얘기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고령자에게 급발진 같은 그런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건 죄송하지만 사실이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네, 자궁 내막증 또 난소종 수술하셨구나, 멍이롱이 님이. 38로 난소 나이가. 그렇구나. 네, 요즘은 이제 뭐 결혼들 늦게 하고 많이들 해요. 여성들 사이에, 커리어 우먼들. 뭐 미래 이세를 위해서 하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사라 영님이 겨울이는 잘 있습니다. 너무, 제가 지난주는 제주에 있다가 며칠 전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겨울이를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튼 뭐 그 녀석이 뭐 온 우주가 뭐 저니까 너무나 반가워하고 지금도 뭐 저희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이부동님, 추석 때는 어떻게 보내냐? 네, 뭐 서울 집에서 집사람 옆에서 좀 잘 챙기고 강아지하고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이제 사돈집하고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약속이 몇 개 있습니다. 박현아 선생님하고도 뭐 점심 약속이 있고, 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지인 한 분하고 또 약속이 있고, 여러분들 다들 뭐 비슷하게 보내시겠죠. 다행히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는 안 지내고, 며칠 전에 제주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인사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은 가졌고요. 추석 때는 각자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제사를 하고 안 하고 뭐 집안마다 자유인데, 분명한 건 이제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제사는 좀 앞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조상님들도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소하게. 이영숙님, 다친 곳은 어떠냐? 지금도 좀 부어 있어요. 근데 오늘도 비 쫄딱 맞으면서 자전거를 한 2시간 탔습니다. 자전거 광입니다. 비가 와도 비 맞고 그냥. 물론 전기 자전거라서 전원을 끄고 저쪽 청계산, 뭐 과천, 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비타민 B3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위 있는 기관에 또 유력한 학술 잡지에 실리고, 근데 이제 비타민 B3 말고 요즘은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전구 물질이라 그러죠. 훨씬 더 전에 나이아신보다 더 전 단계의 항노화, 뭐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NMN이라는 성분이 요즘은 아주 핫 이슈예요.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브로콜리가 맛이 없잖아요. 이걸 뭐 수십 개를 먹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추출한 NMN이라는 걸 좀 많이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주연님, 틀니에 붙여도 상관없죠. 구강 점막에서 흡수가 되니까요. 베리타스 주님, 반갑습니다. 네, 복장을 엔젤님, 또 제이킴님과 더불어 칭찬해 주시네요. 박혜수님도요. 와우, 아이고, 이게 지금 뭐 갑자기 막 많이 들어와서 제가 딱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네요. 제이미님, 오영애, 미님, 혈소판이 7만, 좀 낮네요. 콜레스테롤 130? 그 정도면, 네. 혈소판을 올리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십시오. 자넷 홍님, 이제 호주가 2시간 차이군요. 원래 1시간인데 뭐 서머타임 이런 게 있나 보죠. 라스피류님, 감사하고요. 요투엔님,
이연수님, 며느리가 같이 나오면 좋은데 얘가 수줍어해서 예뻐요, 저희 며느리. 네, 행복소금님, 자네통님, 브레인 아이디원님, 만성 알러지로 메가도스 비타민C. 글쎄, 알러지는 이제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내 그 체질하고 맞지 않는 민감한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뭐 두드러기가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걸 가라앉히는 약을 씁니다마는 알러지도 확실히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또 잘 자고 이른바 그 제너럴 컨디션이 좋으면 알러지 반응도 훨씬 다운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비타민 C만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저라면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특히 채소나 과일 속에 파이토케미칼이 듬뿍 들어가 있는 좀 고급형 종합 비타민이죠. 이런 거를 이제 채소 과일을 대신해서 매일 한 서너 알씩 드시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이정옥님, 만리양님, JUP님, 이창우님, 맨발 걷기 뭐 운동 효과 있죠. 엄지님, 네, 우리 아버지 이제 92세 만으로 생신 잘 했습니다. 식구들 모아놓고요.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 네, 재밌는 이름이시네요. 겨울이 잘 있습니다. 카페라떼님, 뭐 제주에 이제 사돈댁하고 금능바다에서 스노클링 했어요. 밀물 때 수영했습니다. 아직도 물이 따뜻해요. 달팽이님, 담낭에 돌이 몇 개 있다. 그거 그러니까 체외 충격파로 깨잖아요. 관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쩔 팀님, 함 선생님과는 식사 안 하냐? 이제 해야겠죠. 복덩이님, 네, 꼬리뼈의 물집이 아시클로버? 왜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헤르페스로 생각을 하나요? 대상포진으로?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네, 좌우에요. 가운데로 잘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생겨야지 가운데 생기는 건 아니란 얘기죠. 16살인데 어덜트 성인용 미셸 H님 아무 상관없어요. 탱그리님, 브로콜리 배롱나무님. 이렇게 브로콜리가 제일 핫한 푸드예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거 먹기가 힘드니까 NMN이라는 걸 추천을 합니다. 보라미님이 검붉은 반점. 네, 피부암 아닌데요. 피부암은 검붉지 않습니다. 네, 붉은 색깔을 띠지 않아요. 그냥 뭐 색소성 모반 이런 거겠죠. 레이저 하십시오. 물방울이님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한 달 전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한 지 2년 되고 해서 CT 찍었는데 깨끗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뮤리엘님, 과자를 오늘 보냈나요? 욕구복분가 하는 거 말이죠. 와,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싸지도 않고 일본에서 보내는 건데 보내주신다면 고맙게 잘 받고 저희도 소정의 담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리엘님, 감사합니다. 비타민이 루마티스 약과 상호작용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석균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좌측 총경동맥, 혈관벽 비후. 네, 지금 1mm 김경자님,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검진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불필요하게 의사들이 좀 겁을 많이 줘요. 원래 그렇잖아요. 변호사한테 가면은 요만한 잘못이 있는데 당신 말이야 구속되고 징역 몇 년 나온다고 막 겁을 잔뜩 주잖아요. 의사들도 좀 일부 그런 경향이 있고 너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요. 블루스카이님 2,000원 기부.
분당 서울대에서 올해 중환자실에서 일한 부교수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돼서 이제 편휘십니다. 교수님이 제 라이브에 오셨네요.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떤 뜻일까요? 뭐 2,000원이라는 기부도 상징적이고 어쩐지 의대 정원 2,000명하고 똑같으니까 약간 좀 신란하는 느낌도 들고, 중환자실에 일하는 교수님이나 간호사나 전공의들은 참 애국자죠. 밤낮 없이.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필수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들께는 고마운 마음이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전공의들이 나간 것도 문제지만은 그 역할을 그냥 도맡아서 하고 있는 주니어 스태프들, 뭐 부교수나 조교수나 뭐 펠로우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좀 하긴 해야 하는데, 저는 참 뭐라고 입장을 정돈해서 이야기하기 힘드네요. 두 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정부를 더 힐난하는, 저도 좀 그런 쪽이에요. 왜냐하면 방법이 과격했고, 그리고 필수 진료를 담당하는 그동안 의사들의 노고가 좀 깡그리 무시되고, 낙숙과 의사나 환자 생명 다루는 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좀 강했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그렇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무조건 보이콧하는 게 옳은가, 그 부분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떤 시기 필요한 과정 동안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약간 배우는 도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본인이 없으면 필수 진료가 지탱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떠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양자 적절한 선에서 좀 대승적인 양보와 타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원칙적인 얘기고,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요새 이제 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문제는 의사를 하나로 묶으면 안 된다. 의사 가운데도 젊은 의사가 있고 나이 든 의사가 있고, 그리고 필수과 의사가 있고 비급여 비필수과 의사가 있고, 입장이 다 달라요. 또 월급 주는 의사가 있고 월급 받는 의사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핵심은 필수과를 담당하는 특히 젊은 의사, 이분들이 빠져나가면서 붕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을 제도적으로 달랠 수 있는 장치가, 제가 얘기할게요, 파격적으로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냥 뭐 사탕 발림으로 요 기간만 모면하면 된다, 이거 안 되고요. 아주 파격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좀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왜 니네들은 뭐 천룡인이냐, 정원을 왜 니네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다만 이제 그동안에 특히 젊은 의사들이 필수 진료하면서 월화수목금금금 우리 모두 주 5일째 하는데 뭐 주 80시간 뭐 이상 뭐 작은 급여로, 그러면서 빅5 병원을 지탱을 하고 대한민국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챙겨온 게 사실이고, 그 의사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빨리 그리고 싼 비용으로 이런저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일부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다른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걸로,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수가 아래서 노동시간과, 효율을 높여서 단위 시간당 많은 환자를 보면서 그 수입의 총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환자들은 이제 작은 비용으로 빨리 치료를 받고 이익을 선진국에 비해서 얻은 거고, 나름대로 자생적인 질서로 몇십 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게 갑자기 정부에서 2,000명 팍 늘린다 그러니까 그냥 부여잡고 뭐 일말의 자부심과 나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뭐 비록 큰 돈은 못 벌지만 뭐 흉부외과도 하고 신경외과도 하고 뭐 응급실 중환자실 뭐 해왔어 하던 그 젊은 의사들이 그래? 아, 나 안 해. 나 안 해.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근데 뭐 제가 예언을 하면 필수과 진료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여건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게 정의로운 거고, 단 이제 필수 진료가 아닌 피부과 성형외과가 또는 뭐 다른 과의 뭐 비급여 실손보험 뭐 이런 데서 돈 많이 버는 게 이제는 쉽지 않아질 겁니다. 공급 사이드가 확 늘고 정부의 개입도 크고 보험회사 포함해서 단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서글프지만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뭐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대우를 받고 또 그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잘 치료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그게 확보가 되고 좀 덜 시급한 그런 가벼운 질환이나 뭐 미용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자유시장 경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서글프지만. 금광님, 걷기 운동 도움 됩니다. 네, 걸어야 돼요. 네, 뮤리엘님, 담대해야죠. 너무 고마운데요. 네, 이현수님, 네, 몽고반점 얘기하나요? 네, 많은 경우 없어집니다. 라일락세브님, 네, 푸들 키우시고, 저도 뭐, 겨울이 끌어안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안고 있으면 그냥. 멍이롱이님 말씀대로 전문가 곤조라 그러잖아요. 뭐, 수의사든 의사든, 뭐, 세무사든, 뭐, 변호사든, 뭐, 누구든 찾아가면 막 겁을 주잖아요. 당신 큰일 났어.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랬다가 좋으면 이제 자기 공이고, 또 그러면서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가 안 돼도 이제 각종 소송으로부터도 좀 경감이 되고, 서글프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든 변호사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의사들의 익명 사이트, 뭐 어디라고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뭐 근무하는 의사들 명단을 발표하고 뭐 한마디로 엿먹으라 이거죠. 나쁜 놈이다, 배신자다, 이지매 하려고 올린 거 아닙니까? 이제 구속된다면서요. 악의적이죠, 그거는. 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 자기 소신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지. 가령 지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외과나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에서 복귀해서 일을 한다. 누가 그 의사를 욕을 할 수 있죠? 뭐 피부과다, 성형외과 전공이다. 그러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필수과 레지던트인데 뭐 자기의 소신이나 환자를 위해서 대학병원에 다시 돌아온다. 이게 의리를 저버린 행동인가요? 의사가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국민 전체를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부가 과격하고 잘못된 건 맞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뺑뺑이 돌고 불안해하고 이건 아니죠. 그리고 또 무슨 뭐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막 악담을 퍼붓는 일부 의사들. 이 뭡니까? 아유, 유치하기도 하고 사악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뭐 의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뭐 일부지만 있겠죠. 뭐 그냥 의료가 붕괴가 되고 한번 된통 한번 맛을 보고 정부가 막 항복을 하고 뭐 이러기를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 죽어나가고 고통받는 환자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아까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요. 그거는 이제 스토킹 비슷한 불링이죠. 집단 괴롭힘이고 실명을 거론했으니까 피해를 주는 거고. 근데 이제 뭐 1000명씩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그렇다고 그걸 사법 처리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인을 지칭한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한심한 악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비난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까지 사법 처리하는 건 그거는 조금 전체주의 느낌이 들고 저는 그런 거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런 의사는 극히 소수입니다. 제가 아는 의사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의사들은 많지 않다. 의사들도 여러분 이웃이고 다 뭐 동료들인데 그렇게까지 막 가는. 네. 소아과 ICU 전문의가 하루에 4,500불 번다. 윤희님. 미국으로 근데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서. 네, 한국 면허가 있다고 미국에서 의사하기 쉽지 않아요.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주마다 ECFMG 플렉스 시험, 줄리아나 님이 텍사스에 계시는구나. 네, 텍사스가 요새 핫하다면서요.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요. 제가 이제 제 꿈 중 하나도 겨울이 되리고 미국에 한 달 정도 대륙을 횡단하든지 아니면 어디 좋은데 남들 잘 안 가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거 가서 자전거나 하이킹 실컷 하는 게 제 꿈인데 집사람이 이제 우울증이 좋아져야지 갈 텐데 지금은 이제 곁에서 간호를 해야 합니다. 좋은 날이 오면 텍사스 아직 못 가봤어요. 텍사스는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다. 네, 그럴 때는 헌혈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피를 일부러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크로마토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체질적인 거죠, 줄리아나니.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너무 올라가면 이제 혈액이 엉기고 안 좋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피를 뽑아서 이렇게 뽑아줘야죠. 헌혈을 하는 게 좋은 일도 할 겸 치료도 하는 겁니다. 갱년기 오르면 이제 분당 제일 부동산님, 술을 드시더라도 먹어야죠. 갱년기 호르몬제는 부족한 걸 채우는 거니까 원래 난소에서 분비되는 거 그냥 술 여부와 상관없이 발톱의 무좀이 지금은 검정색으로 테레산이 그건 발톱이 죽은 거예요. 혈관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무좀 때문에 발톱이 검게 되지는 않는데 뭔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발톱만 그런지 주변의 피부까지 그런지 발톱만 그러면 다른 눌린다라든지 신발이 낀다라든지 이런 에피소드로도 그럴 수 있죠. 아칼사스주에서 영주권 받고 도시로 나왔다. 네, 한국 의사가. 네, 그러려면 아무튼 공부도 새로 해야 되고 면허도 새로 받아야 되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초이님, 네, 브로콜리 도움 되죠. 썬썬님, 네, 저도 이 전공의들을 마냥 제가 고무 칭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뭐 억울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도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새는 지금 의협하고도 뭐 사이가 안 좋잖아요. 선배 의사들도 되게 안 좋게 보고, 당신들이 해준 게 뭐냐, 뭐, 우리를 이용만 했다, 이런 피해의식도 있고, 참 골치 아픕니다. 근데 누군가는 배우는 과정에서 꾸준히 일을 해야 되고, 그건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제 나이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회에서, 병원에서 제일 힘들고 뭐 당직을 하고 어려운 그 현장에서 해야 될 뒤치다거리는 누가 해야 돼? 나이가 많은 원로 교수님을 n분의 1로 뭐 돌려서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최동일님이 돈을 얼마나 주란 얘기냐.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뭐 엉뚱한데 세금 나가는 거에 비하면 좀 필수 진료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의 생명 아무도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파업하고 달라요. 지금 젊은 의사들, 필수 진료하는 의사들의 보이콧은 내가 그냥 내가 싫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월급 올려달라 이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싫어서 못 하겠다.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뭐 월급 올려달라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을 강제로 너 이 일 해야 돼. 월급 올려달라 뭐 이게 차원이 아니고 나는 그냥 퇴직할래요 하는데 야 무슨 소리야 너 이거 해야지. 근로자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 있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 나가면 누가 손해냔 말이죠. 아빠하고 나하고 항생 요새 많이 나오대요. 아, 마이치양님, 제 아들 이름은 성호입니다. 성호는 아니고요. 네. 아, 빅파이브가 조커님 정말 이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피와 땀과 그걸로 유지가 된 거고, 박혜수님은 포메 키우는구나. 제 동생도 포메 키우는데. 심장 석회와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용량 아스피린 유킹콩 드럼님 도움 됩니다. 갱년기 영양제 뭐 대표적인 게 그 감마리놀렌산 이런 거 도움 되죠. 네, 유무현님이 1000명을 제안했네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한 500명 정도로 늘리는 걸로 일단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신 필수과 의사들은 의료 소송으로부터 형사책임 면제 그리고 수가를 올리고 뭐 이런 걸로 교환을 하는 게 서로 현명한 겁니다. 산양류 단백질 액란이님 드셔도 돼요. MJ님 필수가 외국인 의사가 우리나라처럼 수가 주는데 올까요? 온다 그러면 아마 저 파키스탄이나 뭐 인도에서 올 것 같은데요. 네, 제이킴님 1,500명은 조금 많을까 한 500명 정도 늘리는 거.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카페라테님이 외상 전문 교수가 남편이시구나. 잠 못 자고 일하고 이번 사태로 의욕이 없고 신혼인 아들과 며느리는 내과 알려줘. 와, 전부 필수 진료하는 패밀리네요. 일단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려요. 뭐 군인 못지않은 애국자죠. 지금 중환자실, 뭐 외상, 내과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진짜 36시간 연속 근무하고 이런 부분을 헤아리지 않고 밀어붙이니까 네, 뮤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어요. 역대 정권이 다 의사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 말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제는 좀 양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제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코샤킴님이 폐점 2개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점 2개면 사이즈가 작잖아요. 네, 김성희 님이 아들이 어깨가 아프다. 대상포진. 네, 수포면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약은 늦어도 이틀 안에는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들도 의견이 다 다르네. 네. 조커님이 압박용 보여주기 아닐까. 그러기에는 지금 사태가 심상치 않죠. 응급 환자만 전담하는 병원을.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석규님, 응급실만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응급실이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1차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오면은 뭐, 체크하고, 뭐, 지혈하고, 뭘 막고, 아니면 뭘 맞춰주고, 아니면 뭐, 기관 삭간, 뭐, 이 숨 못 쉬는 사람이 이렇게 튜브 넣어주고, 뭐, 중요한 건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건 결국은 세부 전문의가 다 있어야 돼요. 뇌혈관이 터졌다. 머리 열고 이 혈관을 봉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응급의학 전문의가 못 해요. 신경외과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뭐 가슴에 뭐 식도가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그랬다. 뭐 터졌다. 뭐 이거 흉부외과 의사 있어야 되고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찔렀다. 혈흉이 생겼다. 아니면 뭐 위장안에서 뭐 출혈이 생겼다. 내시경으로 지혈하는 소화기내과 의사야 되고, 뭐 돌에 뭐 방광이 터졌다. 그러면 비뇨기과 의사. 그러니까 각과별로 수술을 할 수 있는 필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들이 백업이 다 돼야만 되는 거지. 응급실만 딸랑 있어갖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응급실대로 부족하고, 각과의 전문의들도 늙은 교수들만 당직하다 보니 지금 피곤해서 날리고 중환자실도 미어 터지고 이게 여러분 좀 로렐님이 텍사스에 많이 계시나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나 봐요. 거기에 그 올리버인가 누구지 그 유튜브 많이 하는 미국 선생님 저도 가끔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텍사스가 이제 뭐 주 소득세가 없고 뭐 경제 활동이 좋다고 많이 가긴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또 뉴욕은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우리나라도 뭐 반포에 무슨 뭐 9평 아파트가 뭐 60억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전 못 믿겠어요 그거.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건 뭐 모르겠는데. 그걸 부한해동하거나 뭐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저 같으면 그런데 돈 안 씁니다. 말이 되는 얘기가 30몇 평 아파트에 무슨 60억이에요. 뭐 금으로 발랐나요? 뭐 새 아파트면 뭐 얼마나 좋아서 따닥따닥 붙어있는 아파트 다 똑같은데 자기들끼리 뭐 그러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강권아님 5mm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기침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지켜만 보시고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뭐가 막 넘어가네. 가나다라님도 요새 텍사스 얘기가 많이 나오네. 박선희님은 아드님이 의대생인가 7개월째 쉬고 있다고요. 잘 돼야죠. 아무튼 뭐 한국 사회가 어쨌거나 뭐 자유주의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망의 어떤 직업을 얻은 사람들이 뭐 약간의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죠. 의사면 왜 그래? 뭐 이거 너무 그렇게 해도. 아무튼 필수 진료 의사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아주 훌륭하고, 물론 이제 악독 의사들도 많아요. 뭐 환자 덤터기 씌우고 과잉 진료하고, 특히 뭐 비급여 이쪽으로 실손보험 끼고, 덤터기 씌우고. 그러니까 의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지금 상황이. 말리양님 말씀대로 있죠. 날씨가 왜 이래요? 진짜 추석 다 왔는데 나 이렇게 더운 날씨 저도 60 다 살면서 처음 봅니다. 진짜 온난화가 맞나 봐요.
푸드님이 미녹시딜, 네, 미녹시딜 부작용 없어요. 제가 개런티 합니다. 네, 4분의 1 여자는 뭐 2분의 1 부작용 네버, 약인데도 거의 부작용이 없다. 뉴욕타임스는 뭐 미국에서도 탈모로 많이 먹는다고 보도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충분합니다. 미셸 H님이 제 며느리 감각을 칭찬해 준다. 감사합니다. 예뻐요. 일단은 뭐 너무 마음이 착하고, 제 며느리 별명이 K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가족을 챙기고 공부하는 와중에도 빨래 설거지, 뭐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참 대견해요. 요즘은 그런 젊은 여성 보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이쁩니다. 진짜 오늘 정말 에이 아들 녀석은 저한테 그냥 뭐라고 뭐. 대박나기님이 85세 어머니가 대장 내시경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85세면은 가령 뭐 대장에 나쁜 게 있다 하더라도 뭐 예컨대 이미 진행된 거라면 지금 찾아도 의미가 없고, 조그만 거라면 5년 10년 후에 죽고 사는 문제인데 95세인데 원칙적으로 85세 고령에서는 검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희희님, 폐결절, 하얗게 나온 폐결절 3cm 이상이 폐암일 확률 8%. 암일 확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냥 관찰만 하시고, 신장에 염증이 있어서 미혜님, 스테로이드, 염증이 있으면 심할 때 해야 돼요. 저도 이 팔꿈치에 여기 이렇게 그 건선이 되게 심했어요. 하얀 딱지가 계속 벗겨지고 맨날 보습제 발랐는데 보습제를 매일 그냥 2-3시간마다 발랐어요. 아예 갖다 놓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뭐더라, 그 덱사메타손 성분이죠. 그러니까 상품명으로는 더모베이트. 그게 가장 강력한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가운데도. 그거 딱 발랐는데 이틀 만에 그냥 깨끗하게 났어. 아, 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이거 약을 쓸 땐 써야 된다. 스테로이드. 부작용 겁내고 안 쓰고 이게 능사가 아니고 필요할 때 써야 한다. 이 깨끗하게 나온 거 보십시오. 보습제 뭐 1년 365일 매일 서너 차례 발라도 그 싸구려 그 더모베이트 딱 몇 번 바른 걸로 그냥 깨끗하게. 스테로이드는 전문가가 처방을 해서 쓸 때는 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조카님, 그렇죠. 민사도 국가적인 구제기관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줄리킴님, 반갑습니다. 박선희님, 필수 진료는 차등숙과 만리양님, 동의합니다. 썬썬님,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떨어져. 네, 그거 좀 신부가 그러면 안 되죠. 네, 또 그런 신부가 다 있어요. 네. 요새는 하여튼 참 목사 가운데도 이상한 목사도 있고 하여튼 참. 여러분이나 저나 중도에 착하고 성실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판단을 해줘야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간다. 중간에 있는 단 10%가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하숙체 종양 수술 후 후유증 있긴 있는데 요즘 되게 잘해요. 하얀님.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서리태 콩물 도움되죠. 저도 가끔 먹어요. 네, 단백질 좋잖아요. 몽골의대를 보낸다. 아유, 그거 뭡니까, 조커님. 그죠? 편법이라고 봐요. 하얀님, 지금 암 수술이 뭐 5개월, 6개월씩 미뤄지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오키양빠님. 그러니까 필수 진료 습관은 높이고 조금 비필수 진료는 이제 낮추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제도라는 게 다수에게 칭찬받는 식으로 좀 정치적으로 변질이 됐어요. 중증 환자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의사들은 구박을 하고 뭐 가벼운 질환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환자 숫자가 암 환자보다는 뭐
뭐 치질이든 백내장이든 뭐 디스크든 이런 환자가 훨씬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가가 많이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좀 줄이고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불만이 있겠지만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중증 환자 혜택을 보고 중증 환자를 보는 의사가 돈을 벌도록 해줘야지 거기를 구박하고 거기는 숫자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를 박하게 해놓고 환자가 많은 쪽으로만 이제 수가가 많이 되고 글로만 의사들이 몰리면 표를 선거에서 뭐 이렇게 얻는 데는 유리하지만 의료는 왜곡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올리버 쌤. 그러죠? 네, 저 좋아합니다. 라일락 세부님이 어머니가 84세 조그만 호기 췌장이 있다. 괜찮습니다. 84세면요. 누굴 찍어도 뭔가 나올 거예요. 작은 혹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US 달러로 50달러를 기부하신 분이 누구냐? 저건 고맙네. 줄리킴 님이 감사합니다. 미국에 계시나요? 네. 달러로도 기부를 받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거 지금 여러분하고 대화하느라고 지금 뭐 1시간이 다 갔네. 지난주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뉴스를 좀 정돈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이거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국가기관이니까 양심적이고 뭐 비상업적인 뭐 박사들 그분들이 이제 해외 학술 잡지죠. 클리니컬 뉴트리션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뭐 10,000명 대상으로 혈중 농도하고 사망률을 따졌더니 사망률이라는 게 이제 동일한 인구 집단이 동일한 기간 안에 몇 명이 죽나 비율을 보는 거죠. 놀라운 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놀라운 게 no response, 그러니까 양반응을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요인이 2배 올라가면 결과도 2배, 어떤 요인이 4배 올라가면 결과도 4배, 이렇게 비례해서 커브가 올라간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다. 단순히 통계적인 연관성이 아니고 그런 뜻이거든요. 의학적으로. 근데 이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30보다 낮은 사람, 또 30에서 50, 50에서 75, 75 이상 이렇게 이제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했더니 이 농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37%, 45%? 오우, 야, 이거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75를 넘어가면 45%면 50% 가까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30이 안 되는 사람이 1년 동안에 예컨대 인구 가운데 100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75 이상의 사람은 45명밖에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55명이 산 겁니다. 물론 죽은 원인은 다양하죠. 암이든 뭐든 다양한데 이 연구에서는 특히 암이 그런 효과가 나타나더라. 부위를 막론하고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으면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떨어진다. 농도가 높을수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의학적인 엄숙주의에 몰입해 있는 옛날 의사들, 우리 함익병 선생님, 그리고 명승건 선생님, 이런 분들 지금도 계속 영양제라 그러면 뭐 should not, 먹지 말아야 한다. 뭐 참 답답해요. 지금 뭐 서울대병원 이런 데도 먹으라는 데가 많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비타민 D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쉽고 한 달에 뭐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뭐 먹는데 물과 함께 알약 삼키면 그만인데,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먹는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그래서 혈중 농도가 높으면 사망률이 떨어지는데, 사망률이라고 하는 건 각종 보건 지표 가운데
종결자예요. 최후의 지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망률이 떨어지면 그냥 올킬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망률이 가장 움직이기 힘든 지표인데 이유망론 뭐 암으로 죽든 무슨 병으로 죽든 죽을 확률을 떨어뜨리는 건데 why not? 이게 돈이 비쌉니까? 부작용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뭐 운동 뭐 1시간 땀 흘려야 되고 아니면 뭐 비싼 돈 들여서 요리해갖고 매일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약 하나 삼키면 되는데 미국 대통령도 하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참 저는 답답해요. 그리고 원리주의자들 보면 물론 비타민 D를 푸드로도 먹을 수 있지만 버섯이나 동물의 내장을 먹기 싫은 걸 어떻게 억지로 맨날 내장탕을 먹어요? 타블렛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렇다 햇볕 쬐이면 여기 뭐 피부암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는데 그 현대 과학기술을 선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좀 드세요. 편견을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영양제를 20알 이상 먹는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 5, 6년 동안 매일 실천을 해요. 집사람도 그렇고. 옛날엔 제가 이제 그렇게 건강을 안 챙기고 술 많이 먹고 담배 피고 이러니까 뭐 기미도 많이 생기고 폐해모도 생기고 수술해서 떼고 암으로 나오고 폐 결핵도 생기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건강을 챙기면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신수환하게 살잖아요. 저는 신념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충분하고 뭐 너무 과량으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푸드로 먹기에 부족한 거, 특히 비타민 D 같은 건 충분한 혈중농도 저는 50 이상 추천합니다. 50 이상 돼야 돼요. 드세요. 저 이렇게 지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논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의 옥스퍼드 그룹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아이고, 이게 참 저는 답답한 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옥스퍼드 하면 뭐 영국의 뭐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여기서 봤더니 어떤 경로든지 간에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게 되면 특히 70 이상의 고령자들의 혈관 질환 사망률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비욘디에서 몇 년 전에 제주에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심장내과 의사죠. 김효수 서울대 교수님하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LDL 콜레스테롤이 특히 나쁜데 얘네는 정상 수치보다 더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 내가 고지혈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타틴을 통해서 이걸 강력하게 낮추면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고 뭐 이런 확률을 현저하게 줄인다.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타틴 약물이 나온 지는 이미 뭐 몇십 년 됐고 전 세계적으로 뭐 10억 명 이상이 먹는 약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고 있고 저도 먹고 있고 집사람도 먹고 있고. 제가 고지혈증이냐? 아니에요. 근데 전 먹거든요. 왜? 이거를 강력하게 통제할수록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유튜브에서 몇몇 의사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거 제약회사 농간이고 부작용도 많고 효과도 없대더라. 이상하게 이런 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 박수를 받고. 아닙니다. 제가 뭐 그 제약회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뭐 돈을 10원이나 받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분당 서울대병원에 저보다 나이가 젊은 흉부외과 교수님이 심장마비로 숨졌잖아요. 요새 이 하트어택으로 많이 죽어요. 많은 이유가 옛날에는 흡연, 고혈압이 원인이 많은, 요즘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그 심장마비의 원인이 고지혈증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이걸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막히고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늦추려면 약을 먹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기름진 고기 안 먹고 뭐 채소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이러면 좋죠.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해서 뭐 LDL 콜레스테롤이 뭐 150이다.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150이다. 그거 안 해도 스타틴을 먹고 80이다. 후자가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고지혈증이 아니더라도 70 넘어간 어르신들은 그 약을 먹었더니 또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Why not? 부작용은 있어요. 물론 근육이 아프고 뭐. 근데 그거는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영양제 먹으면 극복이 되거든요. 현대의학적으로 방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드시란 얘기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가운데 LDL이 좀 흔들리거나 높은 분들, 아니면 정상이라더라도 뭐 당뇨나 뭐 이런 병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뭐 집안에 뭐 위험 요인이 있고 한 분들은요, 제가 당부합니다. 무조건 드세요. 뭐 약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리피토 먹습니다. 꼭 리피토가 아니더라도 의사 처방 받아서. 이상하게 그거를 사람들이 막 댓글 보면은 이 제약회사 돈 받고 쓴 기사다 뭐 이러는데, 아니 옥스포드가 뭔데, 그리고 그 약이 뭐 대단한 약이라고요. 이미 나온 지 몇십 년 된 약인데. 조자님 5천 IU 먹는 거 어쨌거나 50 이상 나오게 하세요. 저는 3천 IU 먹고 있는데 저 조금 더 늘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사촌님, 네, 마른 체형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체중이 아무리 깡마르고 아무리 담배 안 피고 아무리 뭐 해도 이유망으로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약으로 떨어뜨려야 돼. 물론 이제 약 만능주의 뭐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팩터는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란 얘기예요. 이걸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드시란 말이에요. 네, 라비님. 특히 이제 중년 이상의 나이면, 저도 정상이라니까요, LDL이. 근데 먹어요. 혜수님이 스텐트 시술 80세 아버지 받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85세인가 6세인가 이 심장 그 아주대병원에 가서 받았죠. 특승제, 뭐 그 분야에 아주 뭐 명이죠. 요새 잘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안 하면 급사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자, 클레어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 정상인데 스타틴 처방해 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그게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아주 지극히 정상이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마진이라 그러죠. 간당간당하게 이제 좀 높은 분. 그런데 나이도 좀 있고 좀 약간 비만하고 혈압이나 혈당기도 좀 있고 뭐 이런 분들은요, 수치가 정상이라도 의사가 아마 처방을 해줄 겁니다. 배롱나무님, 가족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윤지원님,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 미녹시딜 리피토 다이아백스 저용량 아스피린 4가지 한꺼번에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4가지가 전부 다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먹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을운동회님, 항암 중에도 스타틴 먹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단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제, 일종의 비타민 일종인데 그거를 같이 보충을 해주세요. 아주 드물지만 이제 뭐 근육이 좀 녹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난주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의학 논문 가운데, 외신 가운데 이 스타틴에 대한 내용, 또 바이타민 D의 사망률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한다. 페페님이 어머니가 골수 이형성 증후군, 네, 좀 어려운 병이네요. 저라면 비타민 D 먹고 메폴민도 먹고 아스피린도 먹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다 항암작용 도움이 된다고. 비타민 B3도 먹고
또 뭐 M&M도 먹고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난치성 일종의 백혈병인데 뭐 기존 치료는 하겠죠 뭐. 근데 거기서 사이드에서 단 1%라도 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비싼 것도 아니고. 조커님. 그래서 그 스타틴 영상의 악플은 저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좀 폭민주의가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중들이 좀 사나우세요. 보면은 정치적인 표현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뭐 거의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그 전문가의 영역이 있는데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냅다 놓고 욕만 그냥 하시잖아요. 어디서 뭐 착한 건 읽으시고 그 서울대 교수나 뭐 옥스포드의 권위를 참 우리 네티즌님들이 참 무참하게 댓글에서 깨고 계시대요. 보니까 답답해요. 그런 폭민주의, 뭐 세상이 여론조사로만 될 것 같으면 전문가를 왜 기르고 정치인을, 대통령을 왜 뽑아요? 여론조사로 다 결정하면 되겠네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국민투표해갖고. 대중이 항상 옳기만 하냔 말이에요. 헤이든 케이님, 미세 알비문요 비타민 D하고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인정님, 네, 보름달 봐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대요. 유방 초음파 행복한 걸림, 네, 혹들이 많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부분 양성이에요. 관찰만 하세요. 네, 별을 보고 산다님, 대장암 2기 수술 받으시고 올해 7월에 제자리암, 그거는 이제 재발이라기보다 다른데 또 생긴 거예요. 바이타민 D하고 저용량 아스피린 100ml가 대장암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너무 많아요. 저라면 먹겠어요. 드세요. 네, 100ml짜리 아스피린 그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줘요. 저도 매일 먹고 있거든요. 스누피님이 저를 보고 최애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요새 아무튼 저는 노래를 많이 들어요. 자전거 타면서 요새 꽂힌 게 폭송인데, 이제 오늘 제가 발견한 노래인데, 그 신경숙인가 하는 분 노래, 여러분 제가 그 노래 한번 들려드릴까 오늘? 네, 이거 참 오늘 이 노래 좋아요.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옛날 노래인데 이것도 한 40년 가까이 노래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김희진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거 들립니까? 여러분 한번. 잊었다면 거짓이라 말하겠지만 이렇게 당신을 그리워하며 헤매이고 있어요. 한적한 그 골목에서 한 깊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남겨둔 이야기들이 나를 다시 불러요. 당신은 행복을 위하여 돌아서야 했나요? 내 모든 꿈들은 사라져 갔어도 바람이 불면 저 창문가에서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제 개인 채널이기도 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뚜아의 모아의 박인희님하고 목소리가 비슷하죠. 아이러브 코리아 마리엘라님 오랜만이네요. 네, 신정숙님이 원래는 부른 노래고,
요거를 이제 이 김희진님 요새 제가 꽂혀갖고 그냥 하루에도 몇십 번 듣는데 이분이 그러는데 아이고 정말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 사랑했는데 행복을 위해서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지금도 계속 방황하면서 기다린다. 아휴, 뭐 아무튼 다 뭐 돈이 있든 없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뭐 어떤 건 다 기본적인 사람의 고뇌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일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찌든 삶을 살지만 이렇게 멋진 노래도 듣고 마음을 달래는 거 그런 게 저희 채널의 모토죠. 건강, 행복 아주 중요한 비결이 아닌가. 뚜아의 모아가 가장 먼저 생긴 남녀 듀엣이에요. 이게 박인희 씨하고 누구다. 그 다음에 라나의 로스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기고 그 둘보다 앞서 생긴 게 이제 듀엣으로는 윤영주하고 송창식의 뭡니까 뭐지? 그분 트윈폴리오. 예. 우리나라 이제 70년대 폭송 세대 기타로 저는 그런 노래가 좋아요. 요새 아이돌 나오는 노래는 하나도 모르고 네, 1cm 이상 모양 색이 변한다. 박경선님. 1cm면 좀 큰데요? 그건 이제 한번 병원에 가봐야 돼요. 조직 검사하면 1cm 조금 크니까 하는 얘기예요. 신정숙 씨가 최성수랑 사귀었나요? 그렇구나. 네. 나유경님. 아이, 그렇잖아요. 예,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비 내리고 하면 보고 싶고 이런 사람 있나요? 네. 커피 한 잔 마시고 음악 듣고 겨울이 쓰다듬고 그런 거죠. 네, 선화님이 피프티 신곡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노래 걸그룹 노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윤지원님, 4가지 한꺼번에 복용해도,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다 기전이 달라서, 그리고 다 부작용이 없는 약들이에요. 그냥 마음껏 드세요. 이종선님이 제가 뒷부광이다. 주윤님이 의자 걱정해 주시고, 네, 트윈폴리오 저 너무 좋아하죠. 우리들의 시대, 이런 노래. 윤영주, 송창식, 다 개성이 강한 분들이죠. 제이김님이 저는 행복한 분이다. 저라고 행복만 하겠습니까? 저도 나름 애환이 있고. 박혜수님이 저 때문에 김희진 가수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양반 라이브에 한번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네요. 목소리가 아주 맑아요. 청아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그대 떠나도 김미영. 네, 그 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라나의 로스포의 마지막 멤버였대요. 이 김희진 님이 여성으로. 라나의 로스포는 두꺼비와 개구리, 이태리 말이라고 그러던데. 네. 뚜아의 모아는 너와 난가? 예. 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싫어하시거나 그런 분위기는 다행히도 아닌 것 같네요. 가끔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욘디 라이브 시간은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신촌이 들썩들썩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송창식하고 윤영주 나올 때 말이죠. 이필원, 맞아. 이필원이라는 분이, 맞아. 남자분. 박인희하고 두 분이 원조죠. 남녀 듀엣의 원조. 세월이 가면도 박인희 씨 노래가 참 좋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이제 연세가 이제 거의 80 가까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박혜수님이 목소리가 청아하다. 그러게 말입니다. 윤지원님도 칭찬 감사하고요. 알코올성 간질환하고 아스피린 저용량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신 강림님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 주시고, 써니님도 감사합니다. 추이슬님도 감사하고요. 요양병원에서 써니님이 근무하는데 환자 50명을 혼자서, 사실은 참 그런 부분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대접을 많이 받는 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몸에 나는 빨간 점, 그건 암은 아닙니다. 피부암은 빨갛지 않아요. 까맣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건 그냥 혈관종이죠. 체질이고. 강민들레님 소화기 내과, 뭐 많죠. 그 속 편한 내과라고 체인점이 다 소화기 내과 의사들 체인이니까 지역별로 검색을 해서 가보시거나,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그 정준표 내과, 그분이 세브란스 소화기 내과 교수하다가 올드팝도 좋아하죠. 저 비지스 좋아해요. 사이먼 앤 가펑클, 존 덴버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필원 씨가 이일화 배우의 전 남편이었으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배우네요. 이필원 씨도 지금 연배가 꽤 되시던데. 정훈이 씨 노래가 또 유명하죠. 정훈이 씨가 그 송창식, 그때 세시봉 세대의 여가수 아닙니까? 또 미모가 출중해서 아주 그냥 뭐 당대를 뒤흔들었던. 비타민 B3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문미리님. 고용량으로 먹어도 뭐 제기가 아니고 그냥 푸드니까. 일단은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고 한 10개쯤 먹었다, 뭐 큰 탈 없잖아요. 푸드인데, 약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종합 비타민제 안에 들어있는 용량의 한 30배, 40배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더라라고 이 분야에 아주 저명한 배석철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세시봉에서 고고춤을 췄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네, 로렐님, 코스트코 세일할 때 사면 되겠죠. 네, 니코틴산 아마이드에 비타민 B 맞습니다. 배롱나무님. 박현진님, 벤치가 뭔가요? 두자님, 이렇게 소박을 놨다 이런 뜻인가요? 듀엣이 오래 가는 게 쉽진 않죠. 줄리킴님이 또, 지금 저 사실은 술을 한 대여섯 잔 하고 왔어요. 며느리하고 아들 녀석하고 이 옷 선물 받고. 근데 우리 며느리 이름이 지은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전화할 때 이제 뭐 저녁 먹으라고 얘기할 때 막 이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은이도 저녁 잘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도 잘 먹어요. 아니면 당신도 잘 먹어. 이렇게 당신, 너 이런 거 아니고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게 듣기 좋대요. 지은이도 저녁 잘 먹어요. 전화로. 둘이서 좋아서 아무튼. 네. 조용필 씨를 빼면 안 되지, 말리양님. 그럼요, 가왕이신데. 예.
제이지 김님이 집사람의 원피스 룩하고 노란 개나리색 커플룩. 그러네요. 집사람이 노란색 있거든요. 한번 같이 입고 나오든지 해야겠네요. 예전에 없던 전공의 같은 선생님이 있는 경우 있더라, 조커님. 글쎄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펠로 아니면 이제 그 간호사들 가운데 전문 분야로 의사 인력이 없으니까 대신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네. 지은입니다, 은. 아주 흔한 이름이죠. 네, 헬렌 왕님이 NMN이 그 삼중음성 유방암 난소암은 통계적으로 뭐 살짝 높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암이 있는 분들이 먹을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암은 또 효과적이다 이런 논문도 있고, 암도 암이지만 어쨌거나 항노화 작용으로. 아무튼 브로콜리에 설포라판 뭐 몸에 도움되는 항산화 항노화의 그 최종 그 산물이죠. 가장 그 몸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파이널 프로덕트로 역할하는 게 NMN. 요새 뭐 아주 핫한 항노화 성분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저도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비문증만 있다. CT 찍어볼 필요 없는데요. 네, 배롱나무님.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네, CT 자체가 방사선을 많이 쓰죠. 아메리카노님은 김광서. 아유, 참. 비운의 가수죠. 네, 괭이님이, 네. 근데 트리베프틴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게 그 자율신경이에요. 여기를 자꾸 신경을 쓰니까 그래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좀 답답하고 더부룩하지만 다른 거 하세요. 좋아하는 거. 막 다른 데 관심을 갖고 하면 여기로 불쾌한 신호를 안 보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을 만한 안과가 없다. 저 비욘드에 나오는 안과 의사 아무나 좀 가보세요. 여주 성실부동산 TV님 오늘 처음 오셨다고요? 비문증의 CT를 찍는 건 좀 이상한데요. 그래요. 네. 저희 비욘디가 추석에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공휴일에는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PD나 직원들도 그 생활인이니까 개인적인 워라밸이나 뭐 복지가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는 저희가 방송을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 잘 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 또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이에 저희가 구독자가 한 180만을 넘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성장했죠. 여러분들 덕분이고,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을 참 어딘가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추간판 전이증 주의슬림 100명 가운데 수술해야 할 사람은 10도 안 돼요. 네. 그냥 조금 있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몇십 년 지내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의사 맞냐 이럴 수 있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이 실제로 그래요. 제 동기도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그냥 살지 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은.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냥 너무 쉽게 막 칼 막 갖다 대고, 네, YUN님 저희 채널 감사하고, 네, 맞습니다. 블루베리 도움되고요. 이렇게, 네, OCT라고 저도 봐요. 그런 것 같네요. 지적대로. 자,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 함께 해주셔서 제가 큰 위안을 받고 갑니다. 명절 때 지금 응급실이 많이 붐비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먹는 거 신경 써야죠. 뭐 그 기름진 게 체하기 쉬우니까 기름진 전 같은 거 살도 많이 찌고 체하고 뭐 토하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부딪힐 때 제가 늘 드린 얘기지만은 지혈은 119 뭐 지혈하면 또 눌러주는 거. 피가 나면 무조건 이렇게 눌러주는 게 손수건이든 수수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어디든 눌러주는 거야. 가만히. 막 부비는 게 아니고 가만히 눌러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슬프지만 각자 도생인가요? 저도 지금 제주도에 부모님이 계신데 아프면 어떡하나 지금 걱정해요. 거기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버지가 위독한데 병원에 이렇게 SOS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튼 이 의료 사태가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좀 고집을 꺾고 왜 그걸 1,500, 2,000명을 고집을 해요? 제 생각으로는 한 500명 정도로 하고 그리고 필수 진료 지원 약속을 하고 그러면 젊은 의사들도 돌아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마지막 질문 받을까요? 루센트 선님이 60대 중반 여성 목멍울 TB로 항생제 CT에서 간유리 음영. 간유리 음영 저게 결핵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뭐 암이 아니고 결핵으로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핵약을 먹고 지켜보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해피한 거죠. 간유리 음영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로 떼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요. 처음에 2,000명이 나올 때 저는 한 500명 정도로 얘기했는데 1,500명이라는 얘기는 저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개런티 할게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한가위 맞이하시고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